뭐 그때도 오시고, 네. 아침에도 오시고 점심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시고, 그럼 제가 아침에도 떡 주고 점심에도 떡 주고 저녁에도 떡 드릴게요. 네. 요즘에 이렇게 미국에서 들리는 소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틱톡을 제재하겠다. 틱톡을 미국 사람들에게 쓰지 못하게 하겠다. 라는데, 여러분들은 틱톡을 잘 모르죠. 그죠? 예. 유튜브하고 비슷한 건데, 15초 아주 짧게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소통을 하고 막 그래요. 중국인들이 만든 거고, 기존에 없었던 것을 그렇게 짧게 해가지고 해놓은 영상, 그게 없었거든요. 그걸 이제, 만들어서 대단한 히트를 쳤어요. 중국의 전 인민들이 다 그 틱톡을 20대, 30대, 10대까지 다 틱톡을 하고, 우리나라 아이들도, 우리나라 10대, 뭐,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틱톡에 빠졌어요. 뭐, 인도에, 뭐, 동남아시아에, 뭐, 전 세계적으로 틱톡을 참 많이 쓰는데요. 미국에도 젊은이들이 틱톡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 제재할 때도 5G니까, 통신이니까, 이렇게 미국에 있는 정보를 유출한다. 얼마 전에 영사관 폐쇄할 때도 미국의 그 영사관들이 스파이들이다. 라고 미국의 정보들을 빼간다. 스파이들이라면서 영사관을 폐쇄하고 그런 거였는데요. 틱톡도 역시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틱톡을 제재하겠다. 미국에서 못 쓰게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좀 약간 좀 너무 그렇죠. 이 전에 이제 미국의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요. 대선 뭐 이렇게 지방을 다니면서 유세를 막 펼치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지역인지 그 지역에서 이제 큰 체육관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유세를 했는데 사람이 몇 명 안 찬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이. 그것도 돈 내고 뭐 하는지 몰라도. 근데 알고 봤더니 틱톡에서 젊은이들이 트럼프 대통령 밉다고 젊은이들이 표를 다 사놨대. 그래가지고 체육관이 텅텅 비어서 트럼프의 굴욕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렇게 여론이 굉장히 이렇게 트럼프가 안 좋은데 그런 일까지 생겨서 굉장히 굴욕적인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겨서 어쨌는지 몰라도 틱톡을 보복하는 건지 몰라도 틱톡을 제재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자 많은 언론에서 이런 기사를 쏟아내요. 10대 아이들이, 10대 젊은이들이 트럼프를 보이콧 시킬 것 같다. 10대에서 유튜브처럼 틱톡도 이렇게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이렇게 팔로워가 있는, 그러니까 구독자가 있는 그런 그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서도. 미국의 젊은이들이 틱톡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 미국 정부에서 틱톡을 못 쓰게 한다는 게 말도 안 돼. 그런 거 했다가는 오히려 이제 표도 그렇지 않아도 여론이 안 좋은데 더 깎인다, 이제. 근데 다행히 틱톡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틱톡을 사겠다고. 네. 틱톡은 이제 미국에 있는 MS, 마소에게 판다고 그러고 서로 거래가 될 것 같아요. 가격은 뭐 500억 달러? 500억 달러? 500억 달러는 이게 보통이 아닌데 500억 달러면 얼마큼이죠? 1억 달러가 이제 한 1200억 정도라고 하면 500억 달러면 60조? 60조 맞나? 60조? 아니 무슨 틱톡이 무슨 60조까지 6조인가? 60조는 너무 심했다. 6조겠지. 60조는 아니겠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구매입을 하겠다라고 서로 이렇게 주고 완전히 아직 거래된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를 매입을 하면 왜 그러면 애플이라든지 구글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는 뛰어들지 않느냐? 왜냐하면 마소만 없거든 이런 거죠. 미국에는
반독점법이 있어요. 한 기업이 너무 많은 것을 독점하면 그러면 이제 제재를 못하게 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 이제 이 구글은 유튜브가 있죠. 또 애플도 그 있어요. OTT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마존도 OTT 그 프로그램이 있고, 페이스북은 뭐 인스타하고 다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뛰어들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만 이게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틱톡을 매입을 하면, 미국에 있는 걸 매입하는 거야. 매입을 하면, 그러면 마소는 그래도 마소는 날개를 좀 단 게 아닐까? 뭐 어지간히 망치지만 않으면 좀 좋아질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마소의 주가가 막 올라가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작년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는, 어젠가 이렇게 어제부터인가 이제 우리 그 미국 일본하고 우리 관계에 이제 재작년인가 재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었잖아요. 징용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보상하라 해서 보상 안 하면 기업들의 어떤 지분이나 한국에 있는 기업에 있는 것들을 처분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 어제부터인가 실시가 되게 돼 있어요. 그 징용 그것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작년에 파이스리스트에서 제외를 시켜서 반도체 분야 또 몇 개의 분야에 대해서 수출을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가 그러면 일본에서 그런 것들을 수출을 안 하면 우리나라가 핸드폰 장사를 못하고 반도체 장사를 못해요. 공장을 돌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술로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만들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일본에서 만들어줘야지 그걸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스마트폰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모두 다 우리 돈이 아니야. 그 중에 한 3분의 1은 구글로 가지, 그 있잖아, 그 소프트웨어, 안드로이드, 구글로 가지. 또 일본에서 이제 그 만들어 놓은 부품, 소부장이라는데요. 소재 부품 장비, 필수 소재 부품 장비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도 수입해 와야 돼. 우리나라 핸드폰을 많이 팔면 팔수록 일본인들이 좋은 거예요. 중요한 장비. 또 핸드폰 안에 또 퀄컴이라고 이 스냅드래곤 칩이 있는데 그건 또 삼성 걸 못 쓰고 더 뛰어난 이제 퀄컴 걸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거 만들면 일본도 이거 가져가고 미국도 퀄컴이니까 미국도 가져가고 이게 좀 구글도 가져가고 이거 뭐 좀 그래요. 그래서 국산화가 사실은 중요한데 일본이 포토레지스트하고 불화수소하고 EUV 공정 이런 것들을 일본에서 이제 세계에서 꽉 잡고 있는데 그걸 수출을 안 하겠다. 우리 반도체하고 휴대폰 산업을 꽉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펼쳤는데 그때부터 이제 삼성과 관계된 그런 회사들에서 그때부터 국산화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수소도 국산화 얼추되고 EUV 공정도 얼추 돼가고 있고 또 포토레지스트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국산화가 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일본인들의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한국에 팔아가지고 지금 몇십 년 동안 지금 한국에 팔아가지고 돈 벌고 살았는데 일본 정부에서 못 팔게 하니까 자기들은 이제 매출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대신에, 우리나라는 이제, 나름 실력을 갖추어 가고 있어. 아직도 다 이제 국산화 시키지 못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많이 국산화 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제재를 했어. 결국은 지들 피해죠. 피해가 더 커요. 이번에 또 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이행하겠다고 하니까 일본에서 또 하는 말이 관세를 높이겠다. 무역의 관세를 높이겠다라고 그렇게 또 호언장담을 하고 있어요. 관세 높이면 누가 좋아요? 일본이 좋을까요? 우리나라가 좋을까요? 뭐 우리나라에도 피해받는 기업들이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수백억 달러의 무역 적자예요. 일본에서 그냥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흑자거든. 미국하고 거래해도 흑자고요. 중국하고 거래해도 흑자고 세계 어느 나라랑 거래를 해도 거의 다 흑자거든요.
적자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 일본하고 거래해가지고 맨날 적자예요. 일본에서 수입하는 게 엄청 많아요. 이제 아까 말한 소재 부품 장비 같은 기초 그런 거부터 기술부터 해가지고 뭐 장비 엄청 많이 수입을 해와요. 그러면 관세를 높이겠다 하면 일본이 불리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관세 때리니까 우리나라도 그만큼 때리겠다. 그럼 우리나라도 그 정부 세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더 좋은 거지 뭐. 결국은 상대를 제재했을 때 보면서 제재를 해야죠. 제재할 대상을 보고 해야지. 대한민국은 제재하면 할수록 또 강해지는 나라잖아. 그러니 일본이 술을 잘못 읽었지, 아베가. 그러니 자기들 피해가 큰 거고요.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어떤 걸까? 미국이 중국에게 이제 IT, 반도체도 제재하겠다, 5G도 제재하겠다, 뭐 틱톡 같은 이런 것도 제재하겠다, 또 다른 무역 이런 것도 제재하겠다 자꾸 그러고 있는데 중국도 만만한 나라가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도 별로 좋지가 않은데 중국이 빨리 반도체를 빨리 개발을 하고 5G를 더 앞서가고 이런 뭐 이렇게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중국은 이제 이렇게 데이터나 인터넷 이런 것들은 웹상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라요. 우리나라가 좀 늦어요, 보면 중국에 비해서. 그런데 더 이렇게 더 빨리 중국이 발전하면 우리나라도 큰일인데 걱정이 좀 되긴 해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살골을 계속 넣고 있어요. 자살골. 아니, 공격한다는 것이 자살골을 계속 넣어보면. 그렇게 공격해봐야지. 미국은 본인들 나라한테만 해로운 건데, 한 번씩 뻥뻥 치고 막 그러던데, 다 뉴스들 나오는 게 자기 자국 보호하고 중국이나 어디 다른 다른 나라들을 한 번씩 펑펑 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모두 다 자살골이에요, 자살골. 그렇게 하면 미국이 빨리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화를 내고 상대를 비방하고 욕하는 것보다는 상대를 칭찬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서로 상승작용이 될 텐데 국제관계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잘 지내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우리나라가 저는 이제 역사를 살펴보면 고려시대 때 고려 왕건께서 거란을 멀리하라라고 유언을 남긴 것은 그 이후에 고려가 큰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문을 남기게 된 거예요. 사실 여진족하고 거란족은 뭐 같은 뭐 이렇게 우랄 알타이족이잖아. 우리 같은 몽고랑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 북방민족들하고 좀 가까이 지내고 서로 교역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고려시대 때 몽고의 침입 그리고 거란의 침입 이런 것들을 덜 받고 평화로울 수 있었는데 그리고 국력도 훨씬 더 강해졌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에는 사대가 되지 않았나. 괜히 왕건께서 그 거란을 멀리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일제 치하까지 정말 천여 년 동안 정말 우리가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이렇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 수도 이전이 잘 되고 나라가 좀 발전해서 우리나라가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오늘은 호박떡이에요. 호박떡. 저 단호박이 노랗잖아요. 저 정도 하려면 단호박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조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설탕을 좀 넣긴 했어요. 설탕 안 넣으면 맛없다고 그래가지고 안에 오늘은 건포도 넣고 양배도 넣고 했으니까 아주 건강에는 좋을 거예요. 하나씩 드세요.